안녕하세요, 로일님들. 오늘은 우리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자라. 우리에게 너무나 밀접하고 없어서는 안 될 브랜드 자라.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갔는가? 확실히 알아보고 입어보자고요. 오늘은 자라의 역사와 함께 자라에서 꼭 구매해도 후회 없는 아이템들, 그리고 오늘날 꼭 나눠봐야 할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36년) 스페인 레온에서 오르테가가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철도청 직원이었어요. 오르테가는 시간을 칼같이 지키고 약속을 어기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성향은 시간 엄수를 매우 중시하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시간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 오르테가가 자라를 설립할 때 어떠한 것을 포인트로 했는지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강조를 한 겁니다.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오르테가는 13세가 되던 해 중학교를 자퇴해야 했어요. 이듬해 아버지를 따라 이주한 코루냐에서 그는 갈라라는 이름의 셔츠 전문점에 취직해 옷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르테가는 훗날 자라 성공의 초석이 될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당시 갈라는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옷을 파는 작은 가게였는데도 원단을 원단 생산업자에게 직접 사지 않고 중개상을 거치는 등 복잡한 생산 유통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르테가는 이런 방식을 단순화하면 더 빠르고 싸게 옷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72년 오르테가는 부인 메라와 함께 여성용 목욕 가운을 만들어 파는 옷가게 고아 콘텍시오네스를 열었습니다. 고아는 그의 이름 아멘시오 오르테가 가나에서 앞글자만 따 뒤집어 놓은 말이고, 콘펙시오네스는 스페인어로 의류를 뜻합니다. 옷가게 주인이 된 오르테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중개상을 거치지 않고 원단업자에게 직접 원단을 구입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 외에도 불필요한 중간 과정을 찾아 걷어내고, 이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남들보다 빨리 만들어내는 토대가 됐습니다. 다양한 신상품이 쏟아지면서 그의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었어요. 유행하는 옷을 합리적 가격의 첫 가게를 통해 성공의 가능성을 본 오르테가는 1975년 항구 도시인 라코뉴냐에 자라 1호점을 세웠습니다. 자라라는 이름은 그가 좋아하는 고전 영화 히라빈의 조르바에서 직접 따왔어요. 원래 그는 매장 간판을 조르바로 달았는데, 불과 2블록을 떨어진 곳에 같은 이름의 술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글자를 재배치해서 지금과 같은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조르바라는 이름에서 알파벳 O, B를 빼고 A를 더해서 자라라고 바꿨어요. 신생 브랜드들은 뭔가 특이한 점이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잖아요. 원래 지금 자리 잡고 있는 큰 기업들이 이 분야를 모두 다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딱 생긴 자라는 그런 강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르테가는 유행을 잘 반영한 상품들을 빨리 출시하는 것이 타 브랜드와의 차별 요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고, 기존의 비즈니스 관계를 깨버리는 뉴 비즈니스 스타일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갈라시아 지역에 공장을 짓고는 지역 안에 있는 소규모 생산 공장들을 흡수해 생산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시켰어요. 이후 오르테가는 스페인 마드리드와 라코루냐를 연결할 유통망을 확보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마드리드의 소규모 매장에서 패스트 패션의 가능성을 실험해 보았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자, 여기서 자라가 패스트 패션이라는 것을 완전히 성공을 시켰는데, 이 패스트 패션이라는 것은 최신 유행에 따른 아주 발빠른 유행에 맞는 상품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회전율이 빠르게 공급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기존의 의류 브랜드들의 기획부터 제품의 출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가량이 소요됐어요. 각 브랜드들은 매년 2-3번 정도 컬렉션을 생산했고, 매 컬렉션은 소비자의 니즈를 예측해서 기획되었습니다. 따라서 타깃이 잘못되었을 경우 판매 부진의 위험성을 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말투가 왜 이래? 뜻이었죠. 아마시오 오르테가는 시중에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들을 제작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소매점에 납품했고,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자라의 이름으로 옷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아마시오 오르테가는 사업 규모를 확장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빠른 정보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를 위해서 그는 누나의 사위인 호세 마리아 카스테야노를 영입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카스테라라고
읽을 뻔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궁금하다. 왜 누나의 사위? 되게 먼 사람 아니에요? 당시 호세 마리아 카스테야노는 아혼사의 스페인 지사에서 데이터 처리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시오 오르테가는 그를 외부 컨설턴트로 고용하여 자라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고 1984년부터는 그를 고아 코넥시오네스로 영입해 물류 시스템을 전산화시켰습니다. 이때 구축한 정보 및 물류 시스템은 이후 자라의 성공 기반이 되었어요. 1980년, 불과 5년 만이네요. 1980년대 중반까지는 자라는 스페인의 주요 도시인 바야돌리드, 바르셀로나, 세빌, 발렌시아, 마드리드, 그리고 빌바오 등의 매장을 늘려갔으며 1980년대 말까지 스페인 전역에 80여 개의 자라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1985년에 아마시오 오르테가는 고야 콘벡시오네스의 기업 구조를 재정비해 지주회사인 인디텍스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인디텍스사는 자라 매장의 제품 머천다이징을 2주 단위로 정하고 이에 맞춰 신제품을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어요. 1990년대 들어 인디텍스사는 전체 수익금의 78%를 브랜드 인수와 신규 브랜드 런칭을 위해 투자했습니다. 인디텍스사는 1990년에 아동복 브랜드인 키디스 클라스를 인수해 자라의 하위 라인인 자라 키즈를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자라가 그냥 키즈 라인을 생산해낸 줄 알았는데 키디스 클라스라는 회사를 흡수해서 만들어낸 거였네요. 이때 마시모뚜띠라는 브랜드로도 확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자라의 상위 라인이 마시모뚜띠예요. 자라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 근데 나에게 고급스러움이 약간 떨어져 유행에 민감하긴 한데 조금 더 고급스러운 라인을 나는 입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시모뚜띠에 가시면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조금 더 높아요. 2005년 인디텍스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해서 설립자인 아마시오 오르테가가 CEO에서 물러나고 변호사 출신의 파블로 아슬라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 후 2005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시장으로 진출했고 2006년에는 중국에 진출해 42개의 중국 도시 지역에 120여 개의 매장을 오픈했으며 같은 해 뉴델리와 뭄바이에 자라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어 인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같은 해 자라는 롯데쇼핑과 합작해서 국내 시장에도 진출했어요. 자라가 롯데쇼핑과 합작해서 들어온 브랜드였구나.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이후 포화한 유럽, 아시아 시장 외에 남미와 아프리카 시장에 눈을 돌려서 2012년도까지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페루, 에콰도르 등의 매장 수를 늘렸어요. 현재 인디텍스 그룹 산하에는 자라뿐 아니라 마시모뚜띠, 버시카, 오이소 등의 8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인디텍스가 93개국에 운영하는 매장 수는 2,200여 개의 자라 매장을 포함해 총 7,200개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매장 수가요. 전 세계에. 현재 오르테가는 둘째 부인인 플로라 페레즈 마르코트와 2001년 결혼해서 함께 첫 번째 자라 매장을 열었던 라코루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은퇴한 지금도 출근을 거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항상 같은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회사에 나와 책상에 걸터 앉은 채 직원들과 대화를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합니다. 여가 시간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승마장에서 말을 타며 보낸다고 해요. 마르코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딸 마르타 오르테가 페레즈가 이슬라 회장 밑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해요. 자, 오르테가는 전 세계에 값비싼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벌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스페인 근대화의 상징이자 마드리드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인 43층짜리 토레 피카소를 2011년 5억 600만 달러, 한화로 6,054억 원에 사들여서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고급 호텔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에픽 레지던스 앤 호텔도 그의 소유예요. 서울에는 자라 매장이 들어서 있는 명동 엠플라자. 명동 엠플라자 자라 이분이 가지고 있어요? 2015년 4,300억 원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사동 H&M 건물도 325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오르테가의 관심이 부를 추척하는 데만 쏠려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2012년 로마 가톨릭 구호단체 카리타스 인터내셔널리스에 2천만 유로 270억 원을 기부하는 등 큰 자선가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2015년 스페인 갈라시아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 1,700만 유로, 한화로 230억 원을 쾌척했고 암의 진단과 치료 등에 써달라는 뜻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자선재단을 통해 3억 2천만 유로, 4,32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처럼 유명할 수밖에 없는 여러 요인을 지니고 있지만 오르테가는 사실 빌 게이츠 등의 다른 부호에 비해 낯선 편이에요. 이는 자라의 스페인 증시 상장을 앞둔 2001년 처음 공식 석상에 등장했을
만큼 외부 노출을 꺼리는 그의 성향 때문입니다. 이슬라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자리에도 그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르테가가 이처럼 아주 극심할 정도로 은둔형의 재벌로 남아있는 이유는 그가 자신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고 앞으로도 계속 중산층 사고방식을 지니며 살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합니다. 노력과 헌신이 있으면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있다. 나도 그중 한 사람일 뿐이다.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한다. 그 이외의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사람에게는 항상 객관성을 가지고 대해라. 이 말들이 오르테가가 자주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약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라가 명품 브랜드의 빠른 쇼 제품들을 카피해서 빨리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게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느냐. 왜 저작권에 걸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디자인 저작권 이런 거에 걸리는 조건 자체가 아주 똑같이 디자인하지 않고서는 요건에 충족하기가 되게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디자인들이 있는데 그 디자인들 하나를 다 어떤 하나의 디자인을 베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자라에서 새로 나오는 라인들을 보고 이 라인은 어떤 브랜드의 이번 신상들을 염두에 두고 나왔구나 뭐 이런 것도 약간의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스트 패션이 나온 다음부터는 더 그냥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나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저가 브랜드들의 입지가 좀 약해졌고 저렴한 가격의 브랜드들과 완전히 고가 라인의 명품 브랜드들이 양립화하는 그런 구조를 또 만들어낸 브랜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스트 패션들이 정말 오랫동안 붐이 일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너무 사람들이 옷을 쉽게 입고 1, 2년 후에 다시 새 옷을 사고 이렇게 낡아진 옷들은 다시 버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 의류 쓰레기들의 양도 우리 지구가 이제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어마어마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자라에서도 이런 부분의 문제성을 인식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의류들, 섬유들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자라에서 예전에는 뉴 컬렉션 고가 라인 약간 9만 원대에 나와 있는 컬렉션 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라인들을 되게 눈여겨봤었고 셔츠 라인들을 눈여겨봤었어요. 이런 화이트 셔츠들은 금방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화이트 셔츠를 가지고 있으면 또 활용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입은 거는 자라 셔츠는 아니에요. 이거는 로코쿠일에서 판매했던 셔츠입니다. 근데 보니까 셔츠에서도 고급 라인의 셔츠를 입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긴 해요. 자라에서 아무래도 저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원단 자체가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싼 맛에 입는 거죠, 여러분. 패스트 패션이니까요. 그리고 원피스류들, 슬리퍼류들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사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올라가면서 컬렉션 라인의 퀄리티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옷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가 자라입니다. 가장 다양한 컬렉션 라인을 보유하기도 했고 2주마다 새로운 라인들이 계속 런칭이 되니까 저번 주에 갔다고 이번 주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온라인 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앱으로 쇼핑을 하고 또 반품이나 교환하기도 상당히 편리해요. 그래서 자라는 한동안은 더더욱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신제품들을 계속 구매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유라트.